그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집이 전쟁이 나서 무너져서 사라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살아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해결이 안 되고는 선순위 임차인이 살아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시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구독자 20만 명 달성을 감사드리며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하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물건 찾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권리입니다. 경매나 구매를 못하는 이유가 얘 때문에 못해요. 실제 내가 이걸 낙찰받으면서 내가 이게 입찰 대금 외에 추가로 낼 돈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낼 돈이 없어 보이긴 한데 계속 걱정이 돼요.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경매보다 공매가 더해요. 경매는 내가 한 80%의 확신을 갖고 경매장에 가면 20%의 확신은 그 자리에서 그냥 군중심리에 따라 그냥 확신이 서요. 그냥 내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입찰 보증금 찾아서 은행 가서 수표 끊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옆 사람이 이 물건 또 보고 있으면 확신 생겨요. 그냥 쟤도 설마 잘못 보고 왔겠어? 쟤가 있는데 난 괜찮겠지, 차라리 좀 더 쓸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현장에 가면 없던 확신도 20% 더 생겨요, 경매는. 그래서 일반인들도 경매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많습니다. 낙찰된 사람은 별로 없을지라도. 근데 공매는 반대입니다. 공매는 경쟁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확신을 80% 갖고 시작합니다. 3일 전에 80% 확신이에요. 이틀 전 되면 70%, 하루 전 되면 한 60%, 당일 되면 50% 이하로 떨어져요. 이거 해도 될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혼자 해야 되니까. 그러니 나 혼자서 입찰하고 나 혼자서 잔금 치르고 나 혼자서 뭐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요. 근데 이걸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원칙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 말소기준 권리라는 건 전 소유자 그리고 낙찰자 정말 끊어주는 겁니다. 말소기준은 전 소유자와 관련된 모든 빚을, 모든 부담을 다 잘라주는 게, 가위질 해주는 게 말소기준 권리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게 경매 공매의 제도상 특징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볼 때 세 가지 케이스에서 아예 소유자만 살고 있다, 아니면 선순위 임차인이 없더라, 후순위 임차인이 살고 있더라 라는 물건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건 선순위 임차인이 있더라, 근데 얘가 배분 요구를 안 했더라. 선순위 임차인이 있더라, 얘가 배분 요구를 했더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이 소유자가 있고요, 소유자가 살고 있거나 후순위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건 내가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는 물건이에요. 신경 쓸 게 아예 없어요. 얘도 내가 신경 쓸 게 아예 없어요. 선순위 임차인 있는데 배분 요구를 안 했더라고요. 그냥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얹어서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억 5천짜리를 1억 3천에 낙찰받아서 4천만 원 걸려있더라. 그러면 4천만 원 더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내가 결국 낙찰받은 금액은 1억 7천이 되는 거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치면 돼요. 그냥 플러스하면 됩니다. 근데 얘가 문제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분 요구 했는데, 했으면 이제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케이스인데, 했으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100% 다 배분을 받으면 내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근데 얘 지금 배분 요구를 한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100% 자기 돈을 다 못 받아가면 못 받은 만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이제 세 번째는 계산이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교수입니다. 매주 놀공 세미나 참여를 신청하시면 더 많은 공매 NPL 투자 비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를 이용한 세미나 신청은 30초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제 입찰하려고 했던 물건을 하나 질문을 하셔서 오늘 입찰 안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1회차가 3억 6천인데 얘가 지금 1억 7,600까지 떨어졌습니다. 뭔가 이제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얘가 근데 경매 청구권자 보시면 채권자 김입니다. 김고 얘가 3억 3천 요구했어요. 이제 임차인 보신가? 이제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이제 그 임차 보증금을 못 받아서, 다 못 받아서. 근데 전입일자가 2021년 4월 20일이에요, 보니까. 이제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배당 요구를 한 겁니다. 이분은 그냥 경매 신청했으면 그걸로 배당 요구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등기부의 권리 현황 보니까 아까 전입 날짜가 2021년 4월 1일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021년 11월 달이에요. 얘가 말소 기준이고 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임차인이라고요.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보증금이 3억 3천이래요. 3억 3천.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요.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요구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3억 3천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얘가 2억에 낙찰됐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요구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3억 3천이라고요. 그러면 1억 3천이 비었어요. 그죠? 그럼 내가 2억 냈으니까 1억 3천을 추가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를 내가 얼마에 낙찰받는다고요? 3억 3천에 낙찰받는 거죠. 이거 계산 잘해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 만약에 얘가 1억 2,300이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1억 2,300이 돼서 내가 1억 3천에 낙찰 받았어요? 그럼 얘가 3억 3천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2억을 못 냈잖아요. 2억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2억에 낙찰돼서 내가 추가로 1억 3천 더 줬는데 3억 3천 됐는데 내가 다음 회차까지 기다렸다가 1억 3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 받아야 될 돈이 3억 3천이니까 2억을 못 받았잖아요. 2억을 또 내가 부담해야 돼요. 어차피 3억 3천이에요. 얘는 언제 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3억 3천은 내고 가져가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금액이 3억 6천이에요. 감정가가. 그러니까 거의 뭐 어느 이번 회차든 다음 회차든 이 회차에 들어갔어도 문제 없죠. 내가 2억 5천 내고 들어갔어요. 얘가 3억 3천 달래요. 그럼 내가 2억 5천 냈으면 7천 정도 8천 더 내면 그만이잖아요. 그 밑에 내려가 계산법은 똑같아요. 그럼 얘를 3회차쯤 4회차쯤 들어가야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오히려 연체이자만 더 쌓이는 꼴이에요. 잡으려면 미리 잡았어요. 근데 얘는 약간 이제 고민을 해볼 만한 건 실제 이제 매매가가 최근에 이제 3억 9천 이제 그리고 3억 5천, 3억 2천, 4억 4천이었는데 매매가가 이제 3억 9천, 4억 이렇게 약간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약간 고민을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했던 배당 요구를 했던 배당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선순위 임차인의 그 돈은 다 해결 봐줘야 돼요. 그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집이 전쟁이 나서 무너져서 사라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순위 임차인의 보전금은 살아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의 보전금은 해결이 안 되고는 선순위 임차인이 살아있는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물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를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권리 분석이 어렵습니다. (2024년) 부동산 투자 블루오션 부동산 공매.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고 싶지만 경매처럼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 어디 없나? 항상 고민하셨죠? 그래서 놀공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공매 정보 사이트 마라나타 옵션 오픈. 100% 현장 임장으로 직접 찍은 사진과 정보를 한눈에 가입 순간부터 안전성, 수익성, 환가성이 보장되는 부동산 공매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옥션,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지금 가입 시 선착순으로 넉넉한 혜택을 드립니다. 상담 번호는 1588-2780.